알겠습니다. 문태정 대표님. 네. 전라북도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뭐 이웃 돕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네. 또는 기초수급자인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적게 나와서 생활이 어렵다고 생활고를 호소하시는 분들 또는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수급자가 안 돼서 자살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에게는 우리 공동모금에서도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 국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 양말 한 컬레 또는 김치 한 포기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뭐 노인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지만 굳이 노인뿐만 아니라 빈곤층에게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사회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런 외로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내 어려움을 호소를 할 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에 대한 절망감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도움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법과 제도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법과 제도를 바뀔 때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국민이 누구나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주체로 세워줘야 된다.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반장뿐만 아니라 분회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지나가는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보았을 때 주민 국가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공동모금회가 많은 도움을 하고 있지만 많은 어른분들이 자기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털어서 조금 털어서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부 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국가거든요. 제일 큰 부자가 국가인데 국가가 기부하지 않는데 가난한 주민들이 국민들이 주머니를 쪼개서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들 이거 칭찬하고 감사히 여기고 더 많이 해달라는 도움의 호소인 것이지 전적으로 국가가 좀 부담하는 문명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가 문명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방송 포커스 전북 오늘은 복지 안전망 이상 없나라는 주제로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실제로 위기 가정 지원 제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계신 분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위기 가정 지원 제도를 신청하셨고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네, 긴급 대책 생계비라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24년 동안 교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냥 보신 관계로 불량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력 있고 적익이 많지만은 나이가 65세가 넘어서 제한이 돼가지고 일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의료보험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많이 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시청에 가서 복지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보세요? 예. 네, 그랬더니 불량거래라서 취직도 안 되고 또 나이가 65세가 넘어서 어디든지 이력서를 넣어도 제한이 되고 또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사항을 아시고 예. 이번에 이제 그 시에서 긴급 생계비라는 게 있다고 조금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복지사님의 상세한 저희 사정을 알고 이제 위기를 면하게 될 수 있도록 됐네요. 예. 그래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넘는데 그것도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른바 새 모녀법에 이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여전히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은 네. 대부분 본인이 가난한데도 가족에게 부양 의무를 지우는 제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임하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부양 의무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아들, 딸 외에 사위 며느리에게 지우는 부양 의무를 폐지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것부터 없애려고 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1년이 넘게 뜻을 이루지 못해 왔었고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부양 의무 기준을 소득에 따라서 크게 좀 완화하고 교육급여에서는 부양 의무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 만족해 했습니다. 예. 그 부양 의무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혜자가 늘어나 더 많은 이웃들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효과와 함께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겨두게 되는데요.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로 봤을 때 한 3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이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고요. 예. 또 부양 의무 그래서 부양 의무 기준을 크게 완화함과 함께 간주 부양비, 추정 소득 등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독소 조항들도 폐지하려고 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 또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수급자 발굴 노력도 강화되어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 모녀법이 보장 못하는 것까지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해보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의 복지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국장님, 네. 도내 복지 수요 계층을 생애 주기별로 파악한 자료 나왔다 그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최근에 낸 자료인데요. 네. 그 생애 주기별로 복지 수요 계층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라북도 읍내에서. 그래서 생애 주기를 아동기, 청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 도내 빈곤 아동 수가 도내 빈곤 인구의 22.1%에 해당됩니다. 예. 도내 빈곤 인구는 89,906명이 있는데 거기서 19,908명이나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아동 빈곤은 아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0, 50대 중장년층의 빈곤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동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을 아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가족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중앙 부처별로 너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 교육부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 여가부에서는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 등등 대여섯 가지 이상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청장년기에 있어서의 빈곤층은 우리 빈곤층의 약 41.6%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20대, 30대가 아닌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서 주로 이제 빈곤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용과 복지를 통합시키는 사회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런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노년기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인데 우리 전라북도 노인 인구가 전체 구성비의 16.7%나 됩니다. 전국 평균이 약 12.9%인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떠한 복지 시책들이 필요하냐면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안전망 구축이 가장 필요합니다. 현재도 지금 노인들의 약 30%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치매가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북발전연구원 그 보고서에서 일단 그 저희들에게 정책적 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장님, 예. 지금 김영만 국장님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예. 아동 빈곤이 그렇게 심하다, 전국 평균의 2배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건 빈곤이 대물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책을 세울 때 좀 참고해야 될 점이 많이 있겠죠. 우리 전북 현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족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복지 정책이 또 이게 대물림 현상으로 가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돌봄 정책도 미흡 폐질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이 청장년에 취업 정책을 좀 마련함으로써 어떤 대물림 현상이 차단이 될 게 아니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전북이 참 평균의 2배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참 전북에 사는 우리 청소년 아동들이 굉장히 불행한 거 아니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전북이 사실 14개 시군에서 10개군이 이미 고령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고령 사회 또 저출산 또 여러 가지 우리 전북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출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타도로 지금 많이 이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복지정책이 수립이 돼야지 이런 복지정책을 말하면 위기가정 내지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같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장래 미래를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대물림 현상을 막는 이런 복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태성 대표님, 이제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 많이 접하시니까 잘 알 것 같습니다. 좀 앞에서 국장님이나 강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노인,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아이들 문제도 저희 단체의 상담원 사례 중에는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교복 구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이제 학교마다 사립학교는 좀 더 비싸고요. 국민학교는 좀 저렴한 편인데 공동 구매를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또는 이제 인터넷 학습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과제도 인터넷에서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는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은 아이들이 이 의복에 차림해서 교복 위에다 또 요즘은 겨울철이니까 파카를 입을 텐데 그런 의복에 대한 문제. 또 영양에 대한 문제. 먹는 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공부에 또 집중할 수도 없고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그 전반적인 환경들이 빈곤층에게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큰 부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이건데 이것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의 급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에 교육비가 마련이 되지 않는 거죠. 정부가 주고 있는 지금 학용품비와 부교재비가 1년에 해봤자 10만 원 안팎입니다.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10만 원 정부 지원받아가지고 키울 수 없는 거잖아요. 1년에 10만 원이요? 예.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당연히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개천에서 욕나는 거 이건 옛 얘기죠. 그래서 출발선상을 좀 똑같이는 못하게 하더라도 그 여건과 환경을 좀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노력들이 정부가 좀 해서 통 크게 좀 지원해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업에 열정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르신들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용돈도 명절 용돈이 최고라고 하듯이 빈곤하신 어르신들도 돈이 궁하죠. 수급자 가정인데 똑같이 1인 가구 하면 생계급여가 48만 원입니다.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할머니가 혼자 산다면 네. 48만 원인데 만약에 월세 내고 그다음에 밥 먹는 데 사면 쓸 돈이 없는 거죠. 네. 이웃들과의 관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고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누가 이웃이 죽었는지 산지도 모르는 고독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원 처장님,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 날이 추워지면 난방기나 전기료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 요즘 겨울철 맞이해가지고 크게 4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 예, 우선은 연탄이나 난방유, 현재 지금 연탄 떼는 가정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주에 얼마나 됩니까? 연탄 떼는 가정? 지금 전주에만 해더라도 약 한 2,000세대 되는 걸로 2,000세대요? 알고 있고요. 예. 전주, 익산, 군산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이 지금 450원에서 500원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구입 못해서 연탄을 제대로 못 떼고 연탄 한 장도 아끼는 그런 세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탄이나 난방유 지원 사업도 물론 그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전기를 요금을 못 내서 체납하는 세대들이 전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마침 지금 우리 혁신도시 지역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전기안전공사에서 임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에게 금년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1차 2천만 원을 주셨고요. 그래서 세대당 저희가 파악해 보면은 체납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네. 이것만 내면은 전기가 끊길 염려가 없는데 이제 그런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개인별로 난방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겨울에 필요한 재원을 해가지고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세대당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아동보호랄지 노인이랄지 장애인들 보호하고 계시는데 예년과 달리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서 유문금품을 전달한달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허약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사랑열매에서 한 350개 시설 정도에게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춥지 않고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사업이 전라북도만 지금 시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문 대표님께서도 노인들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노인들께서 가장 큰 문제가 첫째 경제적인 문제고요. 예. 두 번째 건강이고요. 세 번째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흔히 노인분들을 만나고 경로당을 가다 보면은 경로당에도 소외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경로당 가기 네.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끝내는 죽음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한 4억 정도를 들여서요. 우선 저소득 밀집 지역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이쪽에 큰 복지관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과연 뭐가 필요하겠는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사업이 지금 아까 이 겨울철에는 연탄 한 장, 라면 하나라도 받으면 따뜻한 마음이 생길 거라는데 금년 제가 7,000세대 전라북도에 7,000세대를 선정해서 저희 사랑열매에서 행복구름이를 만듭니다. 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에게 그 가정에서 이 겨울철을 나누는데 필요한 게 뭘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물품 선물구름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12월 15일부터 해서 약 7,000세대를 이번에 지원할 그런 거기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금 9개 품목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품목을 조사를 해봤어요. 네. 심지어는 화장지도 나오고요. 네. 식용유도 나오고요. 라면도 나오고 그런데 국수랄지 부침가루랄지 흔히 노인들이 쉽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넣을 겁니다. 네, 9개 품목이 들어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맺은 말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성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문제, 복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안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3년 전부터 주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 권익공호센터를 좀 설치하자.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권리가 법과 제도 안에 들어갔어도 그 권리를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디다 호소할 때가 있어야지 호소할 데가 없고 호소하는 곳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인데 막상 가면 본인이 지식이 없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에 대응할 수 있거나 항변할 수 있거나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없는 거죠. 네. 그럼 그분들을 대변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곳, 그런 대변해 주는 곳이 꼭 필요하다. 저희 단체에서는요, 수급자인데 최근 10월 달에 그동안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생계급여를 덜 준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녀의 소득이 없는데 자녀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630만 원을 소급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 밖에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제도 안에서 있는 분들이 제대로 권리를 못 누리는 것 도와주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 맺은 말 감사합니다. 요즘 특히나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지금의 그 생활의 어떤 패턴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맘때 되면은 김장을 한다 하면 온 동네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나눔의 그런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너무 핵가족 시대에서 자기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집 사람도 알지를 못한다. 근데 지금 약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그 반상회를 통해서 어떤 집은 어떻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채널 그런 부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누가 힘들어한다, 뭐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자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 14년도가 보통 아까 말씀대로 긴급복지 지원 이런 대책비가 34%, 35%뿐이 이 집행률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71억이라는 돈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은 언제든지 동해든지 이웃이든지 찾아가서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만 국장님, 맺은 말 간단히 부탁합니다. 30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복지가 어떤 이념이나 제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책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고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는 경제 성장도 필요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어떤 세수 개선도 필요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그 고용과 연계된 복지, 일하는 복지, 생산적인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그 시책들을 발굴해서 사각지대 해소에 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완 처장님, 맺은 말 부탁합니다. 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말 소중한 시간에 우리 가족들 함께 손잡고요. 가까운 시설, 어르신이나 장애인, 아동들 함께 가셔서 위로도 좀 해주시고요. 그분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는 정말 알찬, 뜻있는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회복지는 물론 관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웃들의 관심입니다. 한 번씩 주변을 돌아보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